어느 날 SNS 다이렉트 메시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대왕고래 챌린지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단 한 줄. 이 선택은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처음엔 그냥 요즘 유행하는 온라인 밈인가 생각했습니다. 장난처럼 보였고 가벼운 바이럴 이벤트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메시지의 실체는 인터넷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대왕고래 챌린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50일 동안 매일 하나씩 주어지는 미션을 수행하는 구조이며 처음에는 그렇게 무리한 미션이 아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에 일어나기, 종이에 고래 그림 그리기, 하루 동안 외부와 연락 끊기, 밤새 공포영화 보기. 단순한 행동들이었기에 참가자들은 가볍게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보는 게임이라 여긴 사람들이 많았죠. 하지만 이 게임의 진짜 얼굴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미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면도날로 손목 긋기, 팔에 F57 혹은 고래 새기기, 옥상 난간에 앉기, 친구나 가족에게 폭행 시도하기, 위험 지역에 일부러 가기. 그리고 마지막 50일째, 관리자는 늘 똑같은 지시를 내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가장 끔찍한 건 이 모든 미션이 단순히 가상 미션이 아니라 현실에서 직접 실행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션을 완료할 때마다 참가자는 직접 인증사진을 찍어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만약 미션을 거부하거나 실패하면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너의 신상 정보는 이미 확보되어 있어. 가족에게 피해가 가길 바라니? 이것이 바로 서서히 압박하는 가스라이팅 기법입니다. 처음엔 단순한 부탁으로 심리적 저항을 낮추고 점점 더 극단적인 요구를 끌어올리며 참가자들을 결국 심리적 감옥에 가두는 구조였죠. 실패하거나 거부하면 가족을 빌미로 한 협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이상 이 게임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속출하자 경찰은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이 밝혀집니다. 필립 부데이킨, 1995년생이며 심리학을 전공하다 퇴학당한 뒤 러시아 SNS VK에 그룹을 만들고 대왕고래 챌린지를 운영한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경찰에 체포된 후 이렇게 진술합니다. 나는 우리 사회의 생물학적 쓰레기를 정화하고 있었다. 살아야 할 사람과 죽어야 할 사람을 구분했을 뿐이다. 극단적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우생사상, 그리고 스스로 이를 사회적 정의라고 믿었던 위험한 신념. 심리학적으로 보면 그는 나르시시즘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혼합된 범죄자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부데이키는 16명의 극단적 선택을 유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2017년 러시아 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러시아 내에서도 이 형량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게임의 존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를 넘어 영국, 미국, 아르헨티나, 인도, 케냐, 사우디아라비아까지 1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보도되었고 블루웨일 챌린지는 실존하는 공포의 상징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 확인 결과 이 숫자는 부풀려진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실제 확인된 희생자의 수는 약 16명에서 20명 수준. 130명이라는 숫자는 피해자의 가족이 추정한 수치가 과장되며 확산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니었죠. 상황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이 게임을 모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러시아 오픈 배달부 일리아 시도로프는 32명의 청소년을 조종해 자해와 극단적 선택을 유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2018년 금융분석가 니키타 네아로노프가 검거됩니다. 그는 10명을 조종해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취미였다. 인간 쓰레기들을 처리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부데이킨처럼 사이코패스적 성향과 우생각적 사고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게임은 더 진화합니다. 2020년부터는 조나단 갈린도라는 이름으로 변종 게임이 나타납니다. 기괴한 미키마우스 가면을 쓴 계정들이 SNS 다이렉트 메시지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죠. 살아있는가 아니면 죽어있는가? 나와 게임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들이 접근 방식은 처음부터 심리를 흔들어 놓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단순한 장난으로 반응했다가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면 갈린도 계정은 점차 직접적인 협박성 멘트를 던집니다. 이미 너를 추적했다. 가족의 위치를 알고 있다. 지금 그만두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실제로 추적하거나 해킹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공포를 이용해 상대를 압박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일부 운영자들은 블루 웨일을 모방해 새벽 기상, 공포 영상 시청, 자해 유도 등 과제를 부여하기도 했지만 장기적인 프로그램처럼 운영된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짧게 협박하고 공포를 심어주는 형태로 끝났습니다. 결국 갈린도 역시 공포를 매개로 퍼져나간 디지털 괴담에 가까웠습니다. 이와 비슷한 변종 게임들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48시간 실종 게임, 48시간 동안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숨는 게임으로 실제 경찰 수색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How to be a fairy 게임. 러시아 소녀들 사이에서 퍼진 이 게임은 가스불을 켜고 주문을 외운 뒤 잠들면 불의 요정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는 가스 중독과 화재 사고로 이어졌으며 어린이들의 심리를 자극해 위험을 유발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어두운 유행을 거부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선 바레이아 로사, 즉 분홍고래 챌린지가 시작됩니다. 블루 웨일의 반대 개념으로 우울증 극복과 생명 존중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미션을 수행하는 역전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블루 웨일 챌린지는 왜 이렇게 악명 높게 평가되었을까요? 분명 실제로 가해자와 희생자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 사건은 일부 사실 위에 과장과 소문이 덧붙여졌고 특히 언론과 SNS를 통해 루머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인 공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일부는 실존했고 상당 부분은 디지털 도덕 공황이었다. BBC, 메두자, 벤 레드포드 등 여러 연구자들은 이 사건이 선정적 언론 보도와 인터넷 밈 문화가 결합된 21세기판 디지털 괴담이라고 평가합니다. 1980년대 던전 앤 드래곤즈 게임이 악마 숭배 논란으로 몰렸던 것처럼 공포가 공포를 부르고 그 공포는 또 다른 소문으로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이코패스는 언제든 존재하고 가스라이팅 시스템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으며 인터넷 어딘가에는 또 다른 이름의 블루 웨일이 태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어딘가의 청소년일 수도 있습니다.